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전환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환선이 지금 이 강의가 기초 강의예요. 근데 기초 강의지만 전환선의 90%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을 보면 캔들의 흐름을 대강 알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환선에 하기 앞서 선과 차트에서 선과 캔들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해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알기만 하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꼭지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캔들과 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캔들이 선과 어떤 선이나 똑같아요. 멀어지면 다시 그 선으로 간다. 이게 1번입니다. 캔들이 선과 멀어지면 캔들은 다시 그 선 쪽으로 간다가 1번. 이거는 외우세요. 그리고 캔들이 선과 멀어지면 캔들이 횡보하면서 선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2번입니다. 캔들이 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가 2번이에요. 이 모든 게 똑같아요. 이게 이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이동평균선. 자, 보세요. 캔들이 22평과 멀어져서 22평 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2평을 만납니다. 그리고 62평과 멀어졌는데 캔들이 62평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길게 횡보하면서 61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길게 횡보를 한다면 61평이 캔들 60개 여기서 이만큼이 60개예요. 1번부터 60개 사이에요. 그럼 61평이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위로 쭉 올라와 가지고 캔들이 횡보를 하는데 만나겠죠. 그러니까 1번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캔들이 선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2번 캔들이 횡보하면서 선이 올라와 가지고 캔들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즉 이거는 어떤 선이든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모든 선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300일 이평선도 똑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전환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왜 전환선이냐? 캔들의 방향 전환을 알 수 있어서 전환선입니다. 방향 전환을 알 수 있고, 자,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환선이 상승하면 전환선이 먼저입니다. 캔들이 먼저가 아니라 전환선이 상승하면 캔들이 상승한다. 전환선이 하락하면 캔들이 하락한다. 전환선이 횡보하면 캔들이 횡보한다. 물론
캔들이 신고가나 신저가를 9일에 신고가나 신저가를 내면서 전환선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선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신고가 9일의 신고가를 내면서 전환선이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는 캔들이 상승할 때 전환선이 상승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지만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이게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이 아니 캔들이 상승하면 당연히 전환선 상승하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딱 요까지만 아시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아시는 거죠. 캔들이 당연히 상승을 하니까 9일에 고가가 나오니까 9일에 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선이 상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초 완전 초급, 진짜 책에 나오는 일목균형표 시중 책에 나오는 그런 진짜 완전 초보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먼저예요.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이 상승하고, 전환선이 하락할 때 캔들이 하락하고, 전환선이 횡보하면 캔들이 횡보한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보세요. 신저가를 발생하면서 캔들이 하락을 한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9를 딱 그으면은 여기죠. 9변곡이 나옵니다. 9변곡이 9의 변곡이 나옵니다. 9의 변곡. 자, 9의 변곡이 나오는데 캔들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부분 캔들이 횡보를 하는데, 전환선이 횡보를 하는데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끌어당깁니다. 이거는 차트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9일의 신저가를 내면서 캔들이 하락을 해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완만해지면서 전환선이 횡보를 합니다. 캔들은 전환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환선 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자, 여기 캔들부터 9 보세요. 여기에서 이 캔들이 없어지면서 이 캔들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9니까요. 이렇게 9죠? 그리고 여기도 9죠? 여기도 9죠?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전환선이 지우고 전환선이 하락을 하면서 캔들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캔들은 밑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뚱맞게 상승이죠. 전환선 상승.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전환선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서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상승을 제대로 쭉 하면서 여기서, 자, 안 보이죠? 이렇게 9 땡겨 볼게요. 9. 자, 9. 이 캔들이 없어지면서 제일 저점이 없어지면서 전환선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9일에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갭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 말은 즉슨 전환선이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았는데 캔들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전환선의 상승과 캔들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즉 9일 전에 9개 캔들 전에 9개 캔들 전에 있었던 전환선의 영향으로 전환선이 상승, 캔들의 영향으로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캔들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즉 전환선이 상승하기 때문에 캔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 뒤편이나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와 전환선의 하락,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이 상승하고, 전환선이 횡보할 때 캔들은 횡보한다. 전환선이 하락할 때 캔들은 횡보한다. 자, 여기서 증명이 되었죠? 캔들이 상승, 전환선이 하락, 캔들 하락. 전환선 상승, 캔들 상승. 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뒤에 있는 캔들이 없어지면서 캔들이 상승할 때,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상승한다 입니다. 가장 뒤쪽 편에 있는 캔들 9개, 1번, 여기 1번부터 여기 9번까지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 1번 캔들이 없어짐으로써 전환선이 상승을 하는데, 그때 캔들은 상승한다. 그러니까 즉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상승한다 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쭉 당겨 버리면 자, 여기서부터 전환선 상승하겠죠. 여기. 자, 이게 월요일 캔들의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수요일날 여기서까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 캔들이 지지를 받아서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 전환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 자, 여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요. 전환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 전환선 아래로 빠질 건지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이때는 지금부터 이제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때 나중에 우리 기준선과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준선과 함께 보셔야 될 게, 자, 여기서 보세요. 쭉 9, 그죠? 전환선 상승할 때 캔들은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죠?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 상승.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전환선의 변곡이 여기겠죠? 이렇게 9. 자, 여기는 전환선 상승할 때 이제 횡보를 해버렸네요. 그죠? 전환선 상승할 때 여기는 상승, 전환선 상승할 때 지지 상승, 전환선 상승할 때 캔들 상승. 여기는 이 부분은 9일의 고가가 나오면서 신고가로 상승이에요. 9일의 고가가 나오면서 신고가로 상승. 자, 그럼 여기서 기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환선 하나만 봐서는 힘들어요. 자,
전환선이 상승을 할 때, 전환선이 상승을 할 때 하락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기준선이 횡보할 때입니다. 전환선이 상승할 때, 아까 어디 있었죠? 요거 맞죠? 전환선이 상승할 때 기준선은 횡보를 합니다. 전환선이 제일 뒤에 게 없어지면서 딱 할 때는 요렇게, 요는 죄송해요. 요거는 자, 눈이 아니네. 여기네요. 여기까지는 횡보입니다. 기준선의 횡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준선의 횡보예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승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상승.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상승으로. 상승 중에서도 이렇게 음봉이 있고 음봉 중에 또 양봉이면서 양봉이 더 크게 움직이죠. 그게 그겁니다. 그 말 뜻입니다. 꼭 양봉이 떠야, 전환선이 상승할 때 양봉이 떠야 상승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환선이 횡보할 때 캔들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도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횡보, 9일의 고가 안에서 9일의 고가와 저가 안에서 횡보. 이게 9일의 고가와 저가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캔들이 움직이는 게 횡보죠. 그죠? 여기에서 요렇게 상승한다고 상승은 아닙니다. 9일의 고가 안에서 전환선이 상승할 때 상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일의 고가 안에서 캔들이, 이게 당연히 횡보는 여기를 뚫으면은 전환선 위로 올라가겠고, 여기를 뚫으면은 전환선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기준선이 멈출 때 전환선도 함께 멈추는 경우에는 전환선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캔들이. 그러니까 조정이죠. 조정. 자, 그러면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기준선의 모양이 어떡하겠죠? 이거 완전 반대죠. 전환선 상승할 때 캔들이 하락한다. 전환선 하락할 때 캔들은 상승한다. 이게 조건이 뭐죠? 기준선의 횡보. 이거는 그러니까 변곡점, 고점이나 저점 변곡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9일의 고가와 26일의 고가가 이렇게 가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네요. 자, 9일의 저가와 26일의 저가가 함께 나오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일의 저가에서 9일은 위에서 이제 없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캔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기준선은 26일의 저가를 더 이상 생성하지 못하면 기준선이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멈춰버리죠. 왜냐, 26일은 여기 고가와 여기 있고 저가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멈춰버리겠죠. 여기 안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서 전환선은 계속 내려옵니다. 기준선이 멈출 때 전환선의 하락은 추세 전환의 신호, 그리고 캔들은 3개에서 6개, 최대 9개 만에 전환선과 캔들의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거는 익히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라서 알고 계시는 거죠. 전환선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9개, 그 전에 9개가 없어질 때의 움직임.
그 전 9개가 없어질 때의 움직임. 볼게요. 자, 여기가 본격적으로 상승이죠. 9일의 고가, 전환선의 상승 시작, 고가 찍죠. 그러면서 신고가와 캔들의 신고가와 전환선 없어지는 저가가 같이 없어지면서 캔들을 쭉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캔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환선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지만 음봉은 나오죠. 음봉은 나옵니다. 하지만 방향 전체의 방향은 상승이다. 그리고 26일에 여기 보시면 26일에 고가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서부터 26일에 고가가 계속 형성이 되죠. 신고가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함께 상승을 하다가 기준선이 딱 멈추고 캔들은 하락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우리 또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나오네요. 이런 부분. 26일의 저가죠. 이게 26일의 저가를 계속 형성하다가 여기까지 형성하다가 다음 캔들에 기준선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전환선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캔들은 신저가를 발생하지 못하면서 전환선은 횡보. 자, 전환선과 이평의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환선 쪽으로 캔들이 움직이면서 3에서 6, 최대 9의 법칙에 따라 캔들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겁니다. 즉, 기준선이 횡보가 길어지면 전환선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횡보. 그러면 캔들은 전환선 위로 상승. 여기서 안착을 해버리면은 안착해서 좀 더 17개 캔들까지 안착을 해버리면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13, 13에서 17. 그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점 찍고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13에서 17. 그리고 이거 일부 법칙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맨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26개 캔들. 자,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13에서 17 캔들, 구름 올라가는 데까지 26개에서 33개 캔들. 여기까지 일단은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고 자, 여기 어쨌든 전환선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환선이 하락하면 캔들도 하락한다. 전환선이 상승하면 캔들도 상승한다. 전환선이 횡보하면 캔들도 횡보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한데 전환선의 상승날 어쩌죠? 전환선의 상승날 여기죠? 자,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26을 한번 그어볼게요. 26을 여기에서 26 횡보죠. 기준선은 계속 횡보입니다. 횡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전환선이 캔들과 데드크로스 날 확률이 높죠. 횡보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이서
좋습니다. 저 기준선이 여기가 제일 끝에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죠? 최저점 26캔들에 그리고 9캔들 9개 캔들이 여기 전환선 여기 전환선 상승하는 데가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 캔들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9니까요. 좀 더 이렇게 9개 캔들 여기 맞죠? 9개 캔들 맞죠? 자, 그러면 전환선은 횡보 후 상승하겠죠. 이 캔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때 기준선은 살짝 상승 후에 계속 횡보해요. 쭉 길게 횡보해요. 그러면 캔들은 기준선은 횡보하는데 전환선은 상승한다. 그러면 아래로 빠질 확률, 그러니까 음봉으로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전환선 하나만으로 보기보다는 기준선과 함께 보는 게 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전환선이 횡보하면 캔들은 횡보, 전환선이 상승하면 캔들은 상승, 전환선이 하락하면 캔들은 하락인데 제일 가장 뒤에 9번째, 그러니까 9개 전에 캔들을 보셔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9개 뒤에 캔들. 그러니까 총 지금 여기 있으면 10개 캔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내일은 이거 월요일은 횡보, 화요일도 대강 횡보,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전환선 상승 시작, 화요일은 횡보나 하락 또는 왜냐 기준선이 계속 이렇게 횡보하기 때문에 또 수요일은 하락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즉 여기서 월요일은 횡보, 화요일은 횡보 또는 하락, 그리고 수요일은 하락.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화요일 날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서 양봉으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화요일 날 전환선 횡보하는데 전환선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양봉 만든다. 그러면 다음날 전환선 상승이잖아요. 뒤쪽에서 없어지는 캔들이 올라가니까 전환선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양봉, 신고가 달성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확률이 높죠. 양봉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쭉 내려버리면은 골아프죠. 그때는 시가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왜 전날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날 양봉인데 다음날 전환선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다음날의 시가 위에서는 위로는 무조건 양봉이니까 무조건 양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래로 떨어진다. 만약에 아래로 떨어진다. 왜냐 기준선과 이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가 아래로 무조건 매도를 봐야 됩니다. 물려도 매도로 물려야 되고 시가 아래는 무조건 매도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 이렇게 26을 딱 그어 봤을 때 캔들은 제 기준선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에요. 만약에 전환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캔들 이게 진짜 설명이 자 여기서 기준선을 딱 그어보면 26 여기서부터 쭉 행보하다가 여기서부터 기준선이
급속도로 상승하죠. 그죠? 그런데 캔들은 전환선은 여기가 신고가니까 이렇게 그어서 9 여기서부터 여기서 횡보 상승 횡보 여기서부터 하락 시작이에요. 하락 시작. 근데 그때 캔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쭉 계속 하락하는데 이 하락 그냥 막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해요. 계단식 하락을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단식 하락을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캔들이 기준선 상승할 때쯤 2평을 확인하고 22평 위에 밑에 있다 그러면은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고 12평 위에 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움직일 거다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횡보하다가 내려갈지 박스권을 그리다가 내려갈지 이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잡히겠죠. 자, 견환선 기준선 아래로 견환선 기준선 사이에 캔들이 있다. 그러면 전환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매수로 봐야 되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매도로 봐야 되겠죠. 이전에는 분할로 짧게 먹더라도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항생 한번 볼게요. 자, 항생. 자, 횡보하기 시작하죠. 고점 찍고 그러면 내려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에 함께 멈춤은 굉장한 브레이크입니다. 왜냐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9개 캔들 중에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죠. 이게 상승하죠. 그럼 내려오잖아요. 전환선과 기준선 이거 데드 6개 캔들에서 9개 캔들 최대 몇 개 캔들이죠? 지금 이거 법칙이잖아요. 법칙.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만에 데드 나죠. 법칙이죠? 그럼 여기서 기준선과 전환선 사이에 캔들이 있어요. 이때 자신 없으면 매매하지 마시고 전환선 위로 뚫고 오르면 매수, 아래로 뚫고 내리면 매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난번 추세만 빼먹는 매매법에서 캔들,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있으면은 매수 추세, 기준선, 전환선, 캔들 이렇게 있으면 매도 추세라고 했죠. 추세는 무조건 이 기준선과 전환선 캔들의 역배열, 기준선과 전환선의 캔들, 전환선, 기준선의 정배열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만 빼먹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준선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신고가를 하지 못하면 기준선이 멈춘 건 확인했죠. 하지만 이 캔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캔들이 끝날 때쯤이라든지 이 캔들이 시작할 때쯤 매도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데드크로스까지,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크로스까지 6개. 그러니까 이게 한 개씩 이 캔들 뺐으니까 두 개 빼야 되죠. 최대 9개가니까 7개니까 그러니까 한 개에서 4개까지 기다리면 데드크로스 난다. 그럼 그때 매도 청산하고 이 가운데에 가운데에 있을 때는 분할로 짧게 먹든지 아니면 매매하지 말든지 전환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로 대응한다. 대응법 나오죠. 이렇게 대응법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환선 하다가 좀 진도를 좀 더 많이 나갔는데, 원래 전환선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 이게 기준선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 기준선이 횡보할 때 전환선 상승하면 캔들은 내려온다. 전환선 기준선과 데드 크로스 나온다. 그리고 저는 기준선 상승할 때 다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매수로 대응. 가운데서는 매수로 대응. 올라갈 때 상승. 기준선 상승할 때가 더 잘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진짜 잘 했는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단은 자, 정리하자면 캔들과 어떤 선이든 멀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한다. 이 붙으려고 하는 게 하락해서 붙으려고 하든지, 예, 그러니까 캔들이 그 선으로 가서 붙으려고 하든지, 캔들은 횡보하는데 선이 와서 붙으려고 하는지. 자, 그러면 보세요. 캔들이 선으로 가면은 가격 조정이 되겠죠. 근데 캔들은 횡보하는데 선이 와서 붙는다 그러면 시간 조정이 됩니다. 시간 조정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뭐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캔들이 횡보하는데 기준선이 와서 붙은 거죠. 이게 시간 조정입니다.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요? 캔들이 가서 붙었죠. 캔들이 가서 상승해서 붙었죠. 이거는 횡보니까 계속. 이게 가격 조정. 이게 가격 조정.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알게 됐고, 이게 전환선만 하려고 하다가 점점 멀어지는데. 아무튼 일단은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 기준선이 횡보하기 때문에 고점 찍고 3개에서 6개 캔들 3개에서 6개 캔들 만에 캔들과 전환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 그 법칙을 지키려면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상승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 전환선이 상승할 때 그때 기준선을 함께 봐야 되는데 기준선이 횡보하기 시작하고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다시 땡겨 내려온다. 또는 시간 조정을 하면서 전환선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면서 데드 크로스를 발생한다. 그러면 기준선도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계속 횡보를 한다.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서의 매매는 캔들이 전환선을 뚫을 때, 기준선을 뚫을 때 그때 매매가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하시고, 전환선이 횡보할 때 캔들은 횡보한다. 그리고 만약에 전환선이 횡보할 때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그때 같이 횡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은 그때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제가 가지를 뻗어요. 야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되고 이해까지 한다면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자, 제 영상 중에 제일 길었네요. 자, 이게 멤버십으로 해드려야 되는 건데, 멤버십도 한 2개, 3개로 나눠서 해야 될 건데, 우리 밴드방에 회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